안녕하세요. 저는 일러스트레이터 도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관계 속 감정에서 제공되는 제 작업에 대한 음성 도슨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주로 수채화와 잉크 같은 수작업 재료들을 사용해서 모두가 분명히 살면서 일상 속에 느끼고 있지만 정확히 뭐라고 딱 집어서 이거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감정들, 그런 정서적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마음의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제 그림이 끊임없이 보는 이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가 되고 마음에 닿아서 위로나 카타르시스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덜 직접적인 우화의 형태를 빌어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저는 평소에 그림부터 그리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구상하고 먼저 글을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글을 쓰고 그 이야기 글을 바탕으로 그림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글의 그림이 사파로서 보조 역할을 하거나 그림을 설명하는 용도로 글이 덧붙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 글과 그림이 동등한 힘을 가지고 하나의 무언가를 이루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께 짧게나마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 정말 기쁩니다. 지금부터 전시되고 있는 5개의 그림과 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다른 구구절절한 이야기보다는 제목과 함께 간략하게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 썼던 이야기 글을 읽어드리는 구성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쭉 보시면서 제목과 함께 그림 앞에서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합니다. 이상하고 아름다운 변이. 그는 늘 이것저것 되고 싶은 모습을 떠올리곤 했다. 무엇이건 지금보다는 나으리라. 상상의 가속이 붙자 마치 소원을 들어주기라도 하듯 몸 곳곳과 주변의 공기까지 늘 바라던 모습을 닮아 변하기 시작했다. 모든 변화가 끝나고 난 뒤 그의 모습은 본래의 것에서 너무도 멀어져 있었다. 합리적이지도 그다지 효율적이지도 못한 그의 신체는 보기 드물게 기이한 형태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 퍽 아름답기도 했다. 우리는 그가 스스로 그 모습에 만족하는지 아니면 이제 와서 후회스러운지도 더는 알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이 그림은 제가 기묘한 병 백과라는 제목으로 이런 류의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되게 초창기에 그렸던 그림의 리메이크 버전이거든요. 처음에는 배경이 없고 저 가운데 있는 형상, 사람이 변한 그 형상만 그렸었는데 조금 더 하나의 세계 속에 갇혀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배경까지 그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상냥한 해파리. 이 아름다운 해파리 인어는 촉수에 맹독을 지닌 채로 태어난다. 이들은 누군가를 상처 입혀 미움받게 될까 두려워 독을 감추곤 한다. 마치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견뎌낼 수 있을 것처럼. 뱉지 못한 말, 씹어삼킨 욕짓거리, 웃어넘긴 울분들이 등 뒤로 고인다. 미소 속에 몸집을 키운 독주머니는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퍽 터지고 만다. 필사적으로 감추어온 것들이 그렇게 터지고 나면 그 폭발이 제 스스로는 물론이고 반경의 모두를 집어삼키고 만다.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이 바다에서 가장 위선적인 폭탄을 만들었다. 약간 뒷이야기인데요. 저는 인어들에 관해서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 제가 인어들을 그리는 걸 좋아하냐면 인간의 표정을 하고 있는 존재지만 사실 우리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안데르센의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의뢰 좀 비극적인 존재로서 소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인어라는 소재에 쌓여있는 고정관념이나 정립된 이미지 같은 것들이 정말로 관념적으로 인어라는 그 개념 자체를
슬픈 존재로 만들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조금은 마이너한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있는 그대로의 현실 속 사람을 그리는 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표현 창구가 되어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요. 인어를 그리는 걸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알 수 없는 무늬. 언젠가부터 가슴 언저리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이 돋아났다. 소녀는 오돌토돌 돋아오르는 것들을 손끝으로 멀거니 쓸어보면서 정신도 그 복잡한 무늬 속으로 점차 가라앉아감을 느꼈다. 살갗을 뚫고 올라온 염층들이 알록달록 무늬로 모습을 바꿔갈 때 그 신경질적인 우화의 현장을 보라.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네, 이번에도 뒷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이 그림이 정말 제가 이런 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에 스타트가 되는 기점이 되는 그림이었어요. 원화 같은 경우는 전에 전시에서 좋은 주인분을 만나서 제 곁을 떠나가게 됐지만 조금 더 다시 새로운 모습을 그려보려고 말이 꼬였네요. 네, 그 맨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그림과 같이 이 그림도 조금 더 잘 그려보고 싶어서 리메이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구불구불 파란 감정의 덩어리병. 그는 우울함 속에서 매일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몸을 웅그려 만 채로 보내는 사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인가부터 웅크린 몸 안쪽에서부터 파란 양치식물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웅얼대는 소리가 뭉글뭉글 굳어가고 타인의 눈에는 그저 구불대는 곡선에 지나지 않을 그 감정들이 안으로 점차 파랗게 말려들었다. 그리고 곧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었다. 마음이 심장을 무너뜨릴 때. 마음과 심장은 분명히 다른 것인데 만질 수 없는 그 마음의 고통이 심장의 살을 허물어낼 줄은 몰랐어요. 마음이 쿵 내려앉을 때 심장박동이 내 가슴괴를 부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분명 나는 행복했어야 했는데. 네, 이번에도 앞에 작업들에 대해서 좀 뒷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제가 그리는 그림들 중에는 앞에의 이야기들처럼 피부에 뭔가 돋아나거나 아니면 몸에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한 것들이 많아요. 저도 처음엔 그리고 보니까 이런 방향의 작업이 되게 많네.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감정들, 마음들 같이 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시적으로 표현을 하려다 보니 그거를 물리적으로 드러내는 형태가 표현하기 편했던 게 아닌가 혹은 좀 더 직관적이었던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많은 것 같다고 혼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혼자 들어주는 사람 없이 녹음을 통해서 이렇게 도슨트를 구성하려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요. 들으시면서 다소 오글거리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몇 편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많은 그림이나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네이버 그라폴리오에서 기묘한 병 백과라는 제목으로 그림들을 연재하고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읽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전시에 찾아와 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겁게 관람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히 계세요.